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이제 총선 4월 10일까지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가 지금 253개에서 하나 늘어갖고 254개죠. 네. 워낙 많다 보니까 각 언론사라든가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그 여러 지역구 가운데서 좀 핫한 곳, 관심 지역 이런 것에 대한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일 날 이 여론조사 나온 것만 보더라도 YTN이 의뢰해서 엠브레인 퍼블릭이 조사한 게 하나 있고 또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한 여론조사가 있고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고 엊그저께는 또 조선일보가 K스테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들 보기에는 어느 것이 맞느냐 들쭉날쭉 한 것 같습니다. 뭐 100% 믿을 수는 없고요. 뭐 여론조사 기관이나 그 의뢰한 언론사의 성향이 있거든요. 뭐 좌파에 좀 치중된 데도 있고 좀 우파에 좀 경도된 데도 있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대체적인 추세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또 사람들 저 같은 경우도 휴대폰 여론조사 하면 그냥 여론조사라고 뜨거든요. 그럼 대충 잘 안 받습니다. 저도 안 받습니다. 열심히 적극적인 이제 정치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로 답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만 선거판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해도 안 되고 완전히 여기에만 전적으로 신뢰해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추세 정도 트렌드만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격차가 꽤 벌어진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이런 것은 후보 간에 경쟁이 치열하게 붙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오차 범위 거의 벗어난 정도라 한다면은 뭐 우세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시청자들이 그런데 좀 착안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가장 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개항을 아니겠습니까?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9, 10일간 이틀간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여기는 거의 지금 붙어 있습니다. 이재명 42, 원희룡 39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바짝 붙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JTBC가 메타보이스에 11일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습니다. 거기 개항을 해서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한 거에 의하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51%, 원희룡 후보가 34%, 뭐 17% 포인트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K스테 리서치에 9, 10일 조사한 거 보면은 이때는 이재명 43, 원희룡 35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8% 포인트가 차이가 나죠. 여기는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4.4니까요. 오차 범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많이 좀 차이가 나는구나. 원희룡 후보가 많이 추격은 하고 있지만 더 많이 뛰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죠. 그렇죠. 이번에 또 선거구 조정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지역이 개항으로 좀 들어왔어요. 그 조사가 나오니까 원희룡 후보한테 조금 불리할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이 성남, 분당, 갑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엠브레인 퍼블릭에서는 안철수 45, 이광재 36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메타보이스 여기에서는 안철수 46, 이광재 38.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있어서는 또 코리아 리서치는 안철수 47,
이광재 39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는 있어요. 네, 좀 뭐 그쪽 지역 여건으로 보면은 워낙 천당 밑에 또 분당이라고 분당 중에서도 분당 을보다 갑이 저 보수 지지층이 탄탄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 여론조사 결과는 안철수 후보가 뭐 유리하게 나오긴 했는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보다 좀 격차가 좀 작지 않느냐 이런 그렇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광재 후보는 지금 거기 간 지가 얼마 되지도 그렇죠. 않고 안철수 후보는 거기 현역 의원이고 그동안 표류밭을 많이 가른 데 비해서는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바짝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죠. 안철수 후보는 그래도 대권 후보였고 그래도 많이 알려진 저명도가 있는 인물인데 차이가 TV조선 그 조사에 의해서도 4%포인트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죠. 특히 이광재 의원은 뭐 종로에서 노무현 사위 때문에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분당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론조사 결과를 완전히 믿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좀 더 뛰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분당의 경우도 지금 김병욱 의원,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7인의 멤버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은 메타보이스 경우에는 김병욱 의원이 40, 그리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44로 지금 나와 있죠. 그런데 오늘 또 동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김병욱 44, 김은혜 42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가 바로 대표적으로 우열을 점치기 어려운 아주 핫한 이 경합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봐야겠죠. 뭐 전체적으로는 이 지역의 뭐 보수가 좀 강하긴 한데 개별 그 후보에 대한 선호도 뭐 이렇게 또 정권 심판론이냐 정권 지원론이냐 뭐 여기에 대한 분위기 차이도 지금 여론조사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분당 갑이 바로 이재명 대표 순회동 집이 있었던 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이재명 대표가 여기를 출마를 해야 하는데 계양갑으로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당 갑 가서는 자칫 불안하니까 안전하게 될 수 있는 데를 택한 거죠. 그래서 그 송영길 비켜 해가지고 그쪽으로 나갔는데 사실 연고가 전혀 없는데 이재명 나간 건 어떻게 보면 방탄으로 해서 그렇게 간 거죠. 또 하나 관심 지역은 중성동 갑 아닙니까? 여성 두 분이 지금 핫하게 붙은 지역인데 민주당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윤희숙 의원인데 전현희가 이 엠브레인 퍼블릭 의원 35, 윤희숙 31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메타보이스에서는 전현희가 41, 윤희숙 33 좀 더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에는 뭐 그 민주당 아성 아닙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이 계속 했던 데인데 윤희숙 의원은 이제 강남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던 분이니까 아무래도 인물에 대한 그 선호도보다도 지역적인 특성이 좀 감안한 부분인데 아마 윤희숙 의원이 맹추격해서 뭐 뒤집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그만큼 개인의 경쟁력, 브랜드력은 윤희숙 의원이 상당히 강하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죠. 양산을도 또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죠. 현역 의원 두 사람의 두 전직 경남지사가 지금 대결을 하고 있고 특히 김태호 의원은 자기 지역을 떠나서 험지로 이렇게 당에서 차출해 갖고 보낸 지역 아니겠습니까? 엠브레인 퍼블릭에서는 김두관 41, 김태호 39. 그리고 MBC가 11일 의뢰해서 조사한 코리아 리서치에서는 김태호 37, 김두관 37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케이스탯 리서치 조사를 보면 김태호 41, 김두관 39 여기는 완전히 또 180도 바뀌었어요. 그렇죠. 뭐 김태호
뭐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번에서도 무소속으로도 나가서 당선될 정도로 개인적인 경쟁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지역구를 바꿔서 출마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김도관 기존 의원을 넘어섰다는 거는 앞으로 한 달간 뭐 어느 정도 뛰느냐에 따라서 달리겠지만은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조성된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 뭐 공천을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광진 의료 경우 메타보이스 조사에서는 고민정이 43, 국민의힘 오신환 전 서울시 부시장이 32, 꽤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포 의료 경우 운동권끼리 붙은 데 아닙니까? 여기는 뭐 워낙 함은경 국민의힘 후보가 최근에서 공천을 받아갖고 뛰어들었고 정청래의 경우는 거기서 지금 3선으로 텃밭을 다진 데 아닙니까? 그쪽이 뭐 민주당 아성이다시피 민주당세가 강한 데고 정청래 의원이 기존에 했던 데이기 때문에 함은경 후보는 아무래도 뭐 운동권이긴 하지만은 인지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지금 뒤늦게 출발해서 지금 막 뛰는 상태니까 이 정도 차이는 뭐 예측 가능했던 거 아닌가. 앞으로 이제 20여일 남았는데 그 사이에 얼만큼 호소력 있게 지지자들한테 접근하느냐. 이 차이가 반가름 날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함은경 28이고 정청래 44이기 때문에 꽤 차이가 납니다만은 한 16%. 그러나 이런 것은 또 함은경 후보가 얼마큼 열심히 뛰느냐에 따라서는 충분히 추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밖에 서울 동작을의 경우 코리아 리서치 조사로 나경원 전 의원이 50, 류삼영 전 총경이 37로 꽤 차이가 나고 있고요. 수원병 여기는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이 나가 있고 민주당은 김영진 정무조정실장이죠. 여기도 또 이재명의 아주 핵심 측근 아닙니까? 정무조정실장이라는 게 역할 자체가 그런 데고 여기도 7인의 멤버인데 박문규 33, 김영진 35. 뭐 여기도 한번 해볼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구나. 그런 것이라고 봐야겠죠. 박문규 산자부 장관이 사실 그쪽에서 아마 고등학교가 나왔을 거예요. 고등학교를 뒤늦게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수원 5개 지역구를 민주당이 석권했거든요. 뒤늦게 박문규 장관이 가가지고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굉장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바닥을 완전히 훑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쪽 봐야죠. 지역에 그 국민의힘 조직이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농촌 폐가처럼 됐죠. 이사 간 지 오래돼가지고 폐가 조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수원 5곳을 전부 민주당이 석권해버렸지 않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그 10여 년 지속되니까 폐가가 됐는데 지금 박문규 후보가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얼마든 여기는 뒤집을 수 있을 것 제가 같아요. 보기에는 거의 목에 차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 따라잡았지 않습니까? 뛰면은 제가 보기에는 수원 병에서는 좀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서너 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나경원 전 의원 같은 분들은 당연히 당선이 될 만한 지역이고 지금 아주 경합 지역 이런 데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열세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따라잡지 못한다면은 이 일당이라든가 과반을 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여론조사 각 언론사에 나온 것 중에서 어제 KBS가 보도된 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리서치에서 했거든요. 근데 유성을 대전 유성을에서 그 이상민 의원이 5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원 출신 황정화 후보 민주당에 그 연구원 하다가 처음으로 정치 참여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황정화가 47%인데 이상민이 28%. 아, 그렇게 차이가 나봅니까? 차이가 19%가 차이가 나게 이상민 의원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5선이면은 비교적 쉽게 안착할 줄 알았는데 이 당을 바꾼 거에 대한 이 유권자들의 의식 이거를 극복하지를 아직은 못했구나.
오히려 새로운 인물을 더 선호하는구나. 이래서 좀 아니란 거 이번에 국민의힘이 세대 교체 이걸 조금 등한시했거든요. 그럼요. 많이 좀 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정말 엿장수 공천이고 정말 사악한 사기 공천을 했어요. 자기 측근 아니면 다 떨어뜨리는 정말 나쁜 공천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비교적 안정적인 공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 유권자들은 좀 실망스러운 표시도 여기에서 좀 나타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역대 총선 결과를 보면 어느 쪽이 더 쇄신을 많이 했느냐가 승부를 좌우할 경우는 있었어요. 대부분이 그런 경우고 지난 총선 때 그러니까 21대의 경우는 워낙 국민의힘이 쇄신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쇄신이 아니라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제멋대로 그때는 사천을 해가지고 아주 엉망공천을 그렇죠. 했어요. 마구잡이로 바꾸면서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정말 내보내야 할 사람도 그냥 공천에서 떨어뜨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쇄신만 했을 뿐이지 그게 국민들한테 어필하지 못하는 국민 눈높이에 못 맞추면서 아주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너무 뭐 특히 친윤들 그동안 조금 국민들의 눈총을 받았던 사람들까지도 다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다선 중진들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 가장 실망스러운 게 뭐 도태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5.18에 대해서 얘기했다는데 그거는 뭐 이 소명을 사과를 받아주기로 해서 잘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뭐 그걸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박덕흠 의원 그분은 당선 파티를 벌써 한 게 그게 언론에 게재가 됐잖아요. 축 당선해가지고 벌써 축 케이크 자르고 파티를 하는 게 이런 자세 갖고 좀 되겠어요? 좀 더 겸허하고 이번에 정말 절치부심해서 이 국민의힘이 지면은 이 나라가 끝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절박한 정신을 띄어야 되는데 꽃갈모자 쓰고 지금 케이크 자르고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그래서 저는 저런 사람들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공천에서 자를 수 없을까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정말 당은 물론이고 후보들 모두가 절박하게 뛰어야 하는데 상당수 후보들 보면 특히 영남 쪽이나 이런 쪽에 보면은 저희들만큼도 절박감이 없어요. 그렇죠. 뭐 공천이고 당선이라고 생각하니까 벌써 축하 파티 하고 있으니 샴페인 일찍 터뜨려서 잘 된 경우 봤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선거 4월 10일 발표 날 때까지 숨 죽이고 머리 납작 엎드리고 국민한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지금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여건이 민주당이 영털이니까 유리하다고는 하지만은 시장 가보면 화가 나거든요. 경제가 워낙 나쁘다 사과 보니까. 하나에 5,000원. 저 밤송이만한 사과가 하나 3,000원, 5,000원 이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기려면은 더 물론 뭐 국민의힘 책임은 아니에요. 경제가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심을 다하는 자세, 진인사 대천명 자세를 해야 되는데 벌써 꽃갈모자 쓰고 케이크 자르고 이런 아주 한심해서 저는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